안녕하세요. 김우현입니다. 작년부터 발달장애 아동 부모님들을 뵙고 있는데요. 뭐 엄마도 할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지금 뵙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장애통합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이 저를 또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을 작년에는 이제 강연으로 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나면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오프에서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센터랑 그다음에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오프에서 자주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게 됐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드리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또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끝에 이렇게 유튜브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강연을 들으셨던 어머님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피드백과 함께 실제로 또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체험하신 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정말 저로서도 상당히 좀 기분이 좋고 또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때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유튜브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 실제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고 궁금한 건 물어보시면 돼요. 질문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내용이 조금 있어서 한 번에 오늘 제가 다 전달해 드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좀 끊어서 이렇게 몇 편씩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발달장애라고 판정을 받는데, 그 판정을 받기 전이 있고 판정을 받은 이후,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누어서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군데 뭐 병원이나 또 뭐 센터나 이런 데 찾아다니시면서 가서서 이제 진단도 받고 또 설명도 여러 가지로 듣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여러 가지 생각도 하시게 되고 또 고민도 하시게 되고 또 어드바이스나 조언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위치를,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서 있는 이 위치를 일단 360도 어느 방향으로도 다 갈 수 있는 그 위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어쨌든 키워야 되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되고, 아이가 어떤 방향, 성장하는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북극점을 향해서 가는데, 자, 나침판이 없이 가는 거하고 나침판을 가지고 가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침판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극점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나침판이 있으면, 물론 뭐 다른 방법일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침판이 있으면 비교적 우리가 그 북극점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또 대학도 갈 수도 있고, 또 이후에는 어쨌든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립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안 될 때 늘상 우리가 이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하는 고민 끝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우리 이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거, 하루 더 사는 거, 이 말씀들을 늘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북극점이라고 하는 그 방향 자체를, 우리 아이가 자립을 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해 가서, 물론 자립이라는 게 100% 자립일 수도 있고 뭐 적게는 20% 30% 자립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자립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 가게끔 성장을 시켜줘야지만 어떤 순간에 우리 아이가 독립할 수 있고 스스로 설 수 있고 홀로 될 수 있겠죠.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좀 가져와서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360도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갈 거냐.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게 먼저 세팅이 되지 않으면 열이 좀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 이리 돌아오게 되고 이리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리 오게 되고 이 산도 올라보고 저 산도 올라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아이는 훌쩍 커버리는 거예요. 커버렸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왔느냐 혹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왔느냐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왔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 의문,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것은 일단 저는 크게는 네 가지로 좀 방향을 좀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입니다. 자립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거랑 연동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결정력. 자기결정권, 자기결정력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 방향으로 아이를 성장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뭐든지 내가 다 해주고 뭐든지 내가 다 결정해준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가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선택할 줄 모른다면 자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따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뭘까요? 전에 제 강연 들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맞아요. 저는 자기조절력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기조절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고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자기결정권은 있는데 자기 조절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려고 하고 그것을 예를 들면 인내하거나 참거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기조절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냐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뭐가 다 되겠어요? 자기조절도 되고 맞아요. 자기결정권도 생겨나고 자립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간다 이거야. 그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이 그래도 물론 100이 다 나타날 수도 있고 또 100은 아닐지 몰라도 그 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다시 나를 돌아보는 거지. 현재의 우리를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쯤 위치하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출발하는 그 스타트 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방향을 그 나침판, 그 네 가지 요인을 나침판 삼아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헤매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목적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서두 시작하는 부분, 인트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이 다음은 이제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네 가지 방향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네 가지 요인들을 우리 아이한테 키워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리즈로 여러 편 나갈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독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요 다음 게 뜨면 아 나한테 왔구나 해서 또 보실 수 있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